현재 폴란드 전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삼성법인 내부에서 수십 명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언론은 외국 자본의 권한 남용이라며 삼성 유럽법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겁니다. 삼성의 판단은 정당했다. 이건 국가의 기술 주권을 지킨 선택이었다. 그 발언은 전국을 둘로 갈랐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굴복했다. 국가적 배신이다. 하지만 그 해고 사태 속 단 한 명만이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왜 모든 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지킨 건 과연 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유럽 R&D 센터 바르샤바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는 안젤리카 마슬로프스카입니다. 올해 27, 품질 보안 파트 엔지니어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눈을 뜰 때마다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오늘도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지만 그 감사함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 뒤엔 굶주림 속에서 다짐했던 한 문장이 숨어 있거든요. 나는 절대 이대로 살지 않겠다. 아직도 13살 그 겨울밤이 선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건 평소보다 3시간은 늦은 밤이었어요. 잔설이 묻은 외투, 검게 그을린 손, 말없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일당을 못 받으셨죠. 일거리가 없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지만 우린 다 알았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뜻. 식탁 위엔 굳은 호밀빵 하나. 엄마는 말없이 그것을 정확히 4조각으로 나누셨어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8살짜리 동생 리디아 몫이었죠. 저는 제 몫의 빵을 손으로 가만히 눌러봤어요. 딱딱하고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고팠고 목구멍은 타들어갔죠. 하지만 엄마는 심장판막증으로 자주 숨을 헐떡이셨고 엄마가 더 드셔야 했어요. 그날 밤 리디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언니, 내일은 아빠가 다시 일 구해 오시겠지?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맹세했어요. 나는 반드시 기술자가 될 거야. 이 가난을 끝내야 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멀리 갈 거야. 우리가 살던 곳은 루블린 외곽의 낡은 공단 폐촌이었어요. 밤이면 도둑들이 창고를 뒤졌고 노숙자가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 폭발사고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남아 책을 덮지 않았어요. 전기가 끊기면 촛불을 켰고 양초가 눈 위로 녹아내려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한 줄의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이 지옥을 탈출할 유일한 로프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컴퓨터 화면에서 한 문장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삼성 유럽기술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전액 장학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걸. 이 길이 내 인생을 바꾸리라는 걸. 그 누구도 몰랐죠. 이 빵 조각을 바라보던 패촌 소녀가 반도체를 지키는 엔지니어가 될 줄은.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굳은 빵 하나조차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그 공고를 처음 본 건 16살 겨울이었습니다. 루블린 시청 게시판, 허름한 인쇄지 위에 붙어있던 한 줄. 삼성 유럽기술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전액 장학금, 한국어 교육 포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가슴속 어디선가 희미했던 불씨가 확 타올랐어요. 이건 진짜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비웃음이 쏟아졌죠. 외국 기업이 그깟 걸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한국. 거기도 결국 자기들 이익 챙기려는 거야. 친구 바르텍도 말했어요. 넌 충성만 하고 남는 게 뭐냐. 언젠가는 버려질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내가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회가 날 기다려온 거였어요. 시험 전날 밤 집에 전기가 끊겼어요. 또요.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땐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겐 달랐어요. 그날 밤이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으니까요. 촛불 2개. 책상 위에 엎드려 문제집을 펴고 한 문제씩 써내려갔어요. 왁스가 책 위에 뚝뚝 떨어졌지만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다시 썼어요.
내일 반드시 붙는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한 한국인 선생님이 제 손등을 보셨어요. 손가락에 왁스 자국이 있네요.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전기가 끊겨서요.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는 진짜다. 저는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못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그리고 특별 장학생.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 집에 돌아가 그 사실을 전하자. 아빠가 조용히 주저앉으셨고 엄마는 소리 없이 우셨어요. 호밀빵 그만 먹어도 되겠구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기술 아카데미의 생활은 그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어떤 군대보다도 더 치열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웠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보석입니다. 처음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건 전자공학 수업. 모든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남들이 넘기고 간 오차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 기술자가 되겠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속 어디에선가 나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쳤어요. 수석 졸업. 그리고 삼성 장학금으로 바르샤바 공대 진학. 전자제어 전공. 생활비 전액 지원. 삼성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패촌에서 굳은 빵을 나눠 먹고 있었겠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삼성 유럽 R&D 센터 품질 보안 파트에 취업했습니다. 첫 월급 5천 지워티. 통장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옛날 굳은 빵 조각 앞에서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이 회사의 핵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텍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진짜 충성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 증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길이 될지.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터치 요약 포인트. 항목 리터치 내용. 감정선 강화 시험 전날 촛불과 왁스 묘사, 부모의 반응을 극적 묘사로 재구성. 긴장감 강화 전기 끊김 촛불 공부 시험관의 눈빛으로 이어지는 클라이맥스. 국뽕 밀도 조절한 국어 선생님의 발언, 삼성이 제공한 지원을 상징적 언어로 표현. 후속 갈등 복선 바르텍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후반 갈등을 위한 씨앗 삽입. 감정선, 긴장감, 의미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갑니다. 나의 말. 가자. 챗GPT의 말. 좋습니다. 제목 첫 균열의 속삭임. 요즘도 저는 출근 1시간 전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사무실 먼지를 닦고 프린터 점검부터 하죠.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기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야근도 주말 당직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국 기술자가 놓친 결함을 발견했어요. 반도체 공정 내온도 편차. 단순한 수치 같았지만 공정 전반을 마비시킬 뻔한 위험이었죠.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했고 회의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겼다면 전 생산 라인이 멈췄을 겁니다. 순간 회의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 과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안젤리카만큼 꼼꼼한 직원은 처음 봐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회의에 불려다녔고 한국 기술진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들 눈엔 믿을 수 있는 창구처럼 보였죠. 그렇게 일상이 안정되어 가던 중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사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현관문에 익명의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당신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낯선 눈빛. 안젤리카 씨,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그는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루카스 브레즈나크 폴란드 기술자연합.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회사에 공식 노조가 없는데요? 맞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몇몇 동료들과 권익 모임을 만들고 있죠. 우리의 기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안젤리카 씨 삼성기술학교 출신이시죠? 저도 사실 지원했었어요. 떨어졌지만요. 정말요? 그때 많이 무너졌죠. 왜 나는 안 되고 당신은 됐을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해요. 같은 출신이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해서요. 당신은 지금 정말 정당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일상, 업무, 야근 습관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내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당신 같은 사람이 단순 직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정도 능력이라면.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감사는 좋죠. 하지만 너무 오래 감사만 하고 살면 자신의 가치를 잃을 수 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기술자의 미래를 위해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은 장학생이었잖아요. 그 말은 마치 같은 배를 탔다가 한쪽만 살아남았다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게 숨어있는 접촉 같았어요. 루카스는 그날 이후 마치 그림자처럼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소 지으며 인사만 하더니 이젠 거의 대화의 타이밍까지 계산한 듯한 등장이었죠. 안젤리카 씨,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마주친 그가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당한 대우?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멘스에서 일할 때였어요. 같은 프로젝트, 같은 업무, 그런데도 독일 기술자보다 30% 적은 급여.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엔 울분이 맴돌았어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해고됐죠.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늘 외국인일 뿐이라는 걸. 삼성은 다르지 않다고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저를 교육시켜줬어요.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묻죠. 왜 중요한 회의는 대부분 한국어로만 진행되죠? 그건 당신이 통역을 할 수 있으니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무조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해요. 어느 날 그는 더 직접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안젤리카 씨는 여러 부서를 오가시고 야근도 자주 하시죠. 품질 보고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 접근 가능하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과 함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내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 유럽센터 축소 검토 중이래. AI 자동화로 품질팀 인력 절반 없앤다더라. 한국 직원들은 성과급 2배 받았대. 출처는 없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퍼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루카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외국 기업의 본질은 버릴 준비가 된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건가요? 당신이 보고 듣는 것들, 회의 내용, 기술 흐름, 내부 소통 체계. 공유해주세요. 그걸 통해 우린 회사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그는 단순한 권익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당신도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조국보다 외국 기업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삼성은 제게 기회를 줬어요.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당신에게 투자한 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였어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늦을지도 모르죠. 그가 떠난 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믿어요. 조심하세요.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희미한 따뜻함이 가슴 어딘가에 피어났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며칠 후 루카스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 한가운데에서 안젤리카 씨,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주변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파비아나, 바르텍, 그리고 늘 조용하던 회계팀 직원까지. 안젤리카, 우리는 동료잖아. 같이 가자. 바르텍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 같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루카스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언제나 들러리로 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직장, 이 안정성조차 사치일 수도 있어요. 삼성은 제게 인생을 바꿔줄 기회를 줬습니다. 바르텍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너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 못 받았어. 우린 늘 선택받기였어.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루카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안젤리카 씨, 당신은 유일하게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 부서를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죠? 단순합니다. 회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기술적 정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이제 권익이 아니라 침투다. 죄송합니다. 전 그런 건 못합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젤리카 말도 일리는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루카스가 그를 째려봤습니다. 당신도 회사 편 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루카스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선택은 자유니까. 다만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지? 왜 내가 타깃이 된 거지? 그때 문이 열리고 조용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안젤리카 씨. 돌아보니 파비아나였습니다. 생산기술부 선배, 늘 조용하고 묵묵했던 사람. 괜찮아요? 조금 흔들리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삼성기술학교 지원했었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솔직히 당신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틀린 건가요? 왜 다들 나만 비난하죠?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안젤리카야, 내가 13살 때 기억나니? 굳은 호밀빵 4조각. 그걸 보며 뭐라 했니? 나는 기술자가 될 거라고. 그렇지. 그때부터 넌 내 길을 가고 있었어. 삼성은 내게 그 길을 열어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젤리카 씨, 보안팀입니다. 컴퓨터에서 이상한 USB 연결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 컴퓨터에도 무단 접근 흔적이 있었죠. 누군가 내부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출하려던 정황. 그리고 며칠 뒤 강태석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젤리카 씨, 당신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 본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장님은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서류 파일. 루카스의 중국 출입국 기록. 1년간 12회, 단 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건 중국 반도체 경쟁사 연구소. 설마 루카스가 산업 스파이란 말씀인가요? 단정은 못하지만 정황상 강하게 의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보기엔
완벽한 타깃이었겠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저였죠? 한국어 가능, 전부서 출입 가능, 성실하고 의심받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조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심장을 겨누는 침투였다는 걸. 부장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당신 감시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페를 나서 집으로 뛰어가던 길,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 차량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뒤를 밟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는 불안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엄마,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누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이런 자막이 흘렀습니다. 정부, 외국 기업 기술 보안 관련 특별조사 착수 반도체 분야 집중 검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내일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보안팀 직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최근 당신의 졸업 기록을 문의한 외부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출처 불분명. 조심하세요. 대체 그들은 뭘 원하는 걸까? 내 과거까지 파헤치려는 이유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사무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마다 배치돼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었죠. 그리고 오전 9시. 순식간에 그날은 바뀌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무장한 요원들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그들 가운데 루카스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안젤리카! 넌 진실을 몰라. 이게 끝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남긴 사람의 눈. 곧이어 직원들 사이에서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20명 가까이. 하지만 전원은 아니었습니다. 바르텍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10시, 긴급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법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가산업보안법에 따라 삼성 유럽센터 내부에 침투한 산업 스파이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반도체 경쟁사와 연결되어 회사 내부 정보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총 23명 연루. 핵심 인물만 처벌, 나머지는 재교육 후 복직 예정.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숨이 퍼졌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르텍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젤리카 미안해. 너한테 했던 말들 전부 후회해. 그 말에 대답하려는 순간 강태석 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사태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의 선택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메모 남긴 사람 있죠? 네. 그 제보가 결정적이었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는 묵묵히 내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겉봉. 보낸 사람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안젤리카 씨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건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은 당신의 가족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젤리카 씨, 지금 당장 법인장실로 와주세요. 그곳엔 낯선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어요. 안젤리카 씨, 당신의 결단, 본사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한 일도 없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치료는 삼성병원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더불어 당신을 유럽 보안 책임자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심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을 믿습니다.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당신 같은 인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드릴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키운 집이었고 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받은 날 밤 강 부장님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루카스가 체포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후임자에게요. 이틀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했고 어머니는 항공의료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비행기 안엔 산소 장비, 심장 모니터까지 갖춰져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강태석 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글씨. 삼성전자 회장님의 친필이었습니다. 안젤리카 씨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 조직을 지킨 충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판단력. 당신은 삼성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있기에 삼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회장.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켰을 뿐인데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기내 스크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폴란드 대통령, 삼성 유럽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 비행기 안의 승객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삼성 유럽센터에서 발생한 산업 스파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국가기술 주권을 노린 외부 세력의 침투였습니다. 삼성의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결단이 우리나라 산업을 지켰습니다. 기내에서 작은 탄성이 퍼졌습니다. 한국 본사 임원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강 부장님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발표하기 전 폴란드 정보부도 수사 협조를 요청해 왔어요. 당신의 용기는 지금 국가적 사례가 되었어요. 그날 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씨, 걱정 마세요. 어머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서울 도착하면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직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센터 직원들이 어머님 치료비와 재활 비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심지어 그 주도자가 마르텍. 안젤리카는 우리가 틀렸다는 걸 보여줬다. 우리가 이젠 사과할 차례다. 그 메시지가 익명 포럼에 올라오고 해고된 직원들까지 기꺼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태블릿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젤리카 힘내. 어머님 꼭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자. 화면 속에는 수백 명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등 돌렸던 사람들, 침묵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텍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틀렸어. 진짜 용기가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 옆에서 그 영상을 보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동료들이구나. 내가 지킨 게 단지 회사만은 아니었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그게 이제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내가 서울 상공을 돌기 시작할 때 강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루카스가 체포되기 전 후임자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후임자요? 루카스 혼자였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이었고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젠 그들이 저를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막을 차례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성 직원들이 병원 이송 전용 밴과 의료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 씨, 어머님은 저희가 모십니다. 서울 삼성병원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처음 본 병원은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조용하고 반짝이며 사람의 숨소리마저 존중받는 공간. 어머님은 최고의 심장 수술팀이 담당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숙소 창가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초겨울의 불빛은 낯설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석 부장님. 이 늦은 시간에? 자려고 했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요. 지금쯤이면 당신도 조금은 안심했겠구나 싶어서요. 부장님. 회장님 편지에 본사 근무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발표입니다. 안젤리카 씨는 이제 글로벌 보안 인재예요. 삼성이 키웠고 삼성이 보호할 사람이에요. 수술 당일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안젤리카야. 깨어나면 한국말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긴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8시간의 기다림 동안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베트남, 인도, 멕시코. 삼성 가족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안젤리카,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제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강하십니다. 마음이 단단한 분이에요. 회복실에서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안젤리카야. 이제 내가 보여준 희망, 다른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뒤 삼성 인사팀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젤리카 씨, 글로벌 보안 전문가 연수, 한국에서 받아보시겠어요? 제가요? 이미 실전에서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전 세계 삼성 직원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수백 통의 편지와 함께 도착한 봉투. 내용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회사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지켜낸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눠야 할 희망. 2달 후 저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엔 수백 명의 동료들이 꽃다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보안 팀장님. 바르텍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린 더 이상 갈라진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팀이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패촌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굳은 빵 한 조각에 배를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예전의 제가 보였습니다. 삼성기술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달려온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믿어준 덕분에요.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매주 기술학교 강의에 저와 함께 갑니다. 얘들아, 지금 이 언니 말 잘 들어야 해. 진짜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야. 어느 날 강태석 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젤리카 씨, 폴란드 희망 프로젝트가 글로벌 모범 사례로 채택됐습니다. 다른 국가센터에도 확산시킬 예정이에요. 그날 밤 패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에 그 골목, 부서진 담장, 그 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선생님, 우리도 삼성 가요. 우리도 공부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기회도 직장도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